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아사드.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시죠? 아, 저희 잘 지내고 있죠. 아사드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라도 2년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17년에 만난 거고, 지금 음. 2017년 이후에는 6년 만에 우리가 만나는 거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별 처음에 말씀을요. 요청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좀 이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আসলে আমরা 출국관리 법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여기 갖고 라이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 코리아의 장만익 예, 행여사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E9 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E9 비자를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한 12,000에서 3천 명 정도 E9 비자라서 지금은 대부분이 E9 비자라서 지금 E9 비자에 대한 먼저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E9 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우리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군은 크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오케이. 다 알고 있는 네. 것처럼 E74 비자고, 두 번째는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74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계해서. 그래서 E74는 다 알고 있겠지만 E9으로 5년, 또 52점, 또는 한국에서 4년 거주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플러스 52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세요. 알겠지만 E74의 그 1분기의 커트라인이 그때 74점이었잖아요. 그래서 E9 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E74 비자 변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우리 근로자분들이 정말로 잘 하시는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게 되면 충분히 뭐 74점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가 10점,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10, 15, 20, 25점에 또 추가 점수 5점, 30점을 받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해 주시면 E74 비자 받을 때 점수가 크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8년 이상을 한국에서 E9 비자 근로자로 생활하는 경우에 점수가 뿌리 기업이든 농축업이든 아니면 일반 제조업이든 20점으로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게 되면 30점, 그리고 8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0점에서 50점을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E9 비자 그 방글라데시 근로자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어, 뭐 점수가 만약에 70점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E9 비자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면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내년 또 1월 2일부터 고득점으로 E74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72점 이상인 분들은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내년 1월 2일 날 부터 시작하는 고득점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전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E74였던 분들이 F27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 이미 회사에서 E74 비자를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후반부터 출입국에서는 F2 비자, E74에서 F2로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은 쿼터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 있는 E74 비자
를 신청하는 사람, E7 비자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 F299 비자, F27 비자 있다고 하셔도 걱정 말고 E74 비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F2R 비자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는 기본 조건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좀 E7포에서는 조금 더 음, 설명하고 네네네. F2R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E7포에서 음, 지금 아까 소득, 음, 그다음에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학력도 있는데 요즘 음, 주목받고 있는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 방송통신이나 그 음, 뭐지 사이버 대학교나 주말에 있는 대학교를 음. 공부하셔도 혹시 학력의 점수가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세요. E7 비자 신청할 때 학력을 확인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요건에 나와 있는 학력에 따라서 점수가 5점부터 10점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점 부분에 국내에서 유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문학사, 학사에 따라 점수가 다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교든지 방송통신대든지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앞쪽에 보면 그 소득하고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나이 이 부분 점수를 산정하는 그 기본 점수 항목에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뒤쪽에 나와 있는 유학은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일부 어떤 분들이 뒤에 가점 부분에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 들거나 학위를 받으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국내에서 D2 비자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해당된다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우리 점수 좀 간략하게 얘기했고 그 무슨 그 E7폴에 대한 많은 분들 이미 페이스북 통해서나 다른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요즘은 주목받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F2R에 대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아까 E9 비자에서 두 가지로 E7폴이나 지역 특화형 F2R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은 아까 E7폴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금은 그 F2R에 대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글라데시 분들이 E9 비자 근로자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E7-4로 변경하든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 비자로 변경하신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네, 분들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E9이든 E7-4든 비자를 변경을 하려면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 소득이 DNI 국민 총소득의 70%에 되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또는 토픽 3급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올린 2022년도 GNI가 4,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는 2,975만 원 정도, 3천만 원 가까이 2022년도 소득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F2R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신청할 때 이제 그 업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업종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시군에서 F2R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 코드 있잖아요. 업종 코드를 미리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 코드에 맞는 기업체를 선택하고 이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F2R 비자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느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은 답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F2R 지금 F2R의 좀 우리 대상자는 그리고 조건 중에는 하나는 그 업종 우리 들었고 음, 그다음에 소득 여건이나 음, 사회통합 3단계는 음. 했는데 지금 지역 네.
F2R은 신청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올해 시범 사업은 끝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만 뽑고 있고, 최근에 충청북도도, 경상북도도, 유학생이 1순위, 그리고 이제, 소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2순위로 그렇게, 추가 인원을 받기는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좀 끝나는 타임, 거의 인원을 다 채워서 끝나는 타임이고,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 나서 이제 10월 달, 9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이 끝나고 더 많은 지역에 아마 신청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F2R은 다음 달부터, 다음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하시라고 하셨죠? 아, 그 지금은 F2R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질문이 다른 사람 질문하시는데 우리한테도 질문하시는데 F2R에서는 그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연장 시에 소득을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얼마로 있어야 되는지, 업종을 맞아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아니면은 나중에 F5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씀하세요. 우선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F2R 신청할 때 그 직종 코드, 업종 코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업종 코드 내에 그 지역 내에서는 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뭐 3개월 정도 일하시고 그 지역 내에 같은 업종 코드, 직종 코드입니다. 업종 코드에 이직을 할 수 있고 뭐 출입국에 신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소득 저, 조건. 예. 정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업장 조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예를 들면 시군에 내가 고무 쪽에 관련된 제조업에서 일하는 게 1호라는 직종 코드면 그 회사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회사를 나가서 이 자그마한 시군에서 동일한 업종 코드의 회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힘든 겁니다. 예, 음. 그거는 미리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회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 요건 이것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저 최근에 제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서 답변 받은 사항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지만, 연장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예를 들면 토픽을 봤다면, 토픽 3급이면 연장할 때도 3단계나 3급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는데 토픽으로 만약에 3급을 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연장할 때 만약에 토픽으로 신청하셨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도 유학생은 최저임금 이상이면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E9 비자라든가 E74 같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GNI 70%로 F2갈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 연장할 때도 GNI 70% 소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GNI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 GNI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7월 1일부터 또 올해 2023년도 GNI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대 내년에 이제 7월 달 이후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 또 변경된 GNI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 꼭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그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우선 첫 번째로 장점은 음,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F1R로, 이제 한국에 F3로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F1R로 비자를 변경을 하고 단순 노무 직종에 한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단순 노무 직종 업종 코드에 맞춰서 본인 이제 아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F2R, F2 거주 비자의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무슨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남는 시간에 파트타임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예, 그 다음에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아내의 소득과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F2R 가지고 있고 아내가 F1R로 이제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단점을 얘기를 할게요. 예, 장점은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준 건 줬었지만 이게 예,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면 시, 군이면 군 안에서 이제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 시나 군에서 같은 업종 코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단점으로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단점을 단점 좀 설명하자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연장할 때 GNI 70%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역 특화형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야간 근무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로는 정말 한 달에 250 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NI 70%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연장할 때. 네. 그래서 처음에 2년 동안은 그 시나 군, 그걸 이제 기초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시하고 군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 제조업이라든가 같은 업종 코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는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뭐 무슨 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처음에 2년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특화형 F2R 비자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아직까지 혜택에 관련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 뭐 GNI 소득이 F5-1 비자 신청할 때는 2배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F5-1 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GNI 2배 소득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운이 좋아서 내가 F2R 비자를 받고 3년 정도 있다가 영주권을 비자를 변경했어요.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F2R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서약서를 적거든요. 그 서약서에 5년 동안, 처음에 2년은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일하겠다는 각서를 쓰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릴게요. 혹시 F2R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 그 지역에서 창업할 수 안 됩니다. 있는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আচ্ছা, 네, আমি জিজ্ঞেস করছিলাম যে কোম্পানি মানে F2R বিষয়ে কোম্পানি করা যাবে কিনা? উনি বলছেন যে করা যাবে না। F2R에 대한 좀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질의응답 할 때는 또 좀 여쭤보겠지만 네, 지금 F2 그 99 그 비자가 지금 있는데 E74에서는 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E9에서 E74를 갔다가 지금 F2R을 변경할 수 있어서 혹시 그 전에는 F2 E74에서 어떤 비자를 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E74에서는 갈 수 있는 비자가 F299 그 하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부부 소득을 합산한다고 해도 부부가 E74를 같은 그 주소지에서 살면서 소득을 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74에서는 지금 현재는 F27도 안 되고 F299이 우선은 좀 유일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F2R을 제외하고 다른 F2 중에서는 F299이 유일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할 수 있는지 좀 어렵다고 하셨죠?
E74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피캅 eligibility 대상은 E74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P 기간은 E74에서 그 다음에 F5 신청할 때 총 5년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I 소득은 GNI 2배 8,500 부부 합산 소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그 다음에 풀타임 풀타임 다 근무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저기 소득입니다. 소득 8,500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E7에서 가는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4년대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죠. 다만 그 학위는 뭐 학위로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국에 방글라데시에서 학위를 받든 아니면 한국에서 방송통신대로 받든 그거 학위는 상관없고 다만 E7에서 F5-1으로 갈 때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E799으로 대상 조건을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총 그 4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할게요. 기본적인 요건이 처음에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득, 자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제 에피카프 해서 eligibility 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E74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자인 F3도 신청이 가능하죠. 근데 F3는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기간은 5년 E74 비자로 5년 그리고 아내가 F3로 있는 경우 아내도 F3 비자로 5년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은 이제 혼자 신청할 때 둘이 신청할 때 다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또 설명할게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소득하고 자산인데 혼자 아내가 한국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E74에서 F299을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의 18배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월 최저임금의 15배면 9,620원에 18배니까 3,600만 원 정도의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혼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이제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이 18배인 3,6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자산은 1,500만 원 있어요. 자산은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최소한 6개월 이상 1,500만 원이 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1,500만 원을 계산을 할 때 내가 통장에 잔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도 같이 합해서 1,500만 원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내하고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소득은 지금 E74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년도 소득이 GNI의 1.5배 지금 GNI 1.5배면 4,250만 원이죠. 1.5배는 6,4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F299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6,4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하고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F299 부부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자산은 3천만 원이고 이 3천만 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통장 잔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합해서 6개월 3천만 원 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E74에서 F299으로 비자 변경하고 아내가 F3에서 F1으로 변경한 경우에 아내는 더 이상 F299 비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F299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E74에서 그리고 아내가 F3에서 같이 신청할 때 빼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299, E74에서 F299 비자 신청할 때 한국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필요하고 아내하고 같이 신청할 때도 아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가 필수입니다. 네, 기간. 왜냐하면 최근에
원래 E74에서 5년이 있어야 F299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5년에 관련돼서 네, 최근에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E74에서 F299 비자 신청할 때 5년이 필요한데, E74 비자에서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비자인 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D10-1에서 E74 비자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5년의 계산은 중간에 D10-1 구직 비자가 껴 있으면 구직 비자 다음에 E74를 다시 회사 찾아서 변경한 그 날로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 비자를 E74에서 받으면 다시 E74 비자 받기 전에 기간은 다 없어집니다. 맞죠. 네, 다른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E74에서는 중간에 D10으로 바꾼 경우에는 그 E74 다시 받을 때부터 5년이 5년. 지나야 F2와 99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아사드 씨 정말 이해 잘하십니다. 네. 아, 아니, 네. 잘하기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E74에서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네. E74에서 사업장 변경하는 방법 혹시 바꿀 수 있다면은 방법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E74에서 사업장 변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출입국 사무소마다 그 지침을 좀 달리 적용하는 것도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정확한 두 가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6월 7일까지 내가 계약이 종료되면 6월 8일부터는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그 경우에는 E74 비자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끝나는 날짜하고 외국인 등록증상의 E74 비자가 끝나는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회사로 음, 음, 네, 중간에 그 회사를 이직 능력을 받고 나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회사를 그 이적 동의서를 받고 이제 다른 회사 갈 수 있다고 받아주는 출입국이 있고 또 대부분의 출입국에서는 받아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미 최근에 그럼 E7에서 사업장 변경은 두 가지 보시면은 계약 기간 만료하거나 그 휴업이나 폐업이나 아니면 부당해고 임금체불도 있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도 F299 비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두 군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또 일부 출입국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모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애매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F299의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 출입국에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마다 지침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 동일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출입국에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정책본부 헤드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줬어요.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F299은 지금 사업하게 된다면은 F29 사업의 소득 또는 본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아까 F5 on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세무 쪽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어떤 거 왜 세무 쪽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
따로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소득을 생각을 할 때 100%가 인정이 돼요. 근데 한 회사에서 일하거나 두 군데에서 회사에 일하더라도 그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이제 100%가 인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같이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리면 실제로 내가 근로소득으로 4천만 원을 벌고 사업으로 2천만 원 벌면 6천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득이. 6천만 원이 안 나오고 3천만 원도 안 나와요. 그게 종합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 사업을 지금 일하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소득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Tama line na ba 예, isip? Jahok,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네. ওকে, আমাদের কিছু ব্যক্তি প্রশ্ন করছে, আমরা সেই প্রশ্নগুলো দিব। সেক্ষেত্রে আমাদের এক ভাই প্রশ্ন করছে, E9 비자에서 그 국내에서 그 10년 동안 일할 수 있다. 그 출입국가 그 나라에 그 재입국 하지 말고 국내에서는 10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아직 어디까지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그 기사가 나왔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진행을 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는 4년 10개월, 4년 10개월 해서 10년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은 그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법률이 지금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률이 변경이 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차. 일단은 F299 아까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그 댓글에서 좀 보겠습니다. F2 비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혹시 그걸 인정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같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근데 아르바이트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3% 세금만 떼는 아르바이트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어떤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는 경우에 내년에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이 회사에서 소득을 플러스 시켜서 근로소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실 때 4대 보험 가입을 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소득하고 합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3.3%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걸로 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립니다. 아차. 지금은 그 F299 그 여러분 질문하는데 지금 계속 한국에는 그 국민총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점 그 비자가 바꿀 때는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셔요?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겠지만 GNI 같이 지금 그 바우사르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GNI로 소득을 모든 것들을 비자 변경할 때 소득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의 18배 그리고 우리가 12배 그게 F299에 있는 것처럼 저는 GNI로 영주권 신청할 때 통일하는 것보다 월 최저임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영주 자격의 소득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GNI 너무나 올라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예를 들면 뭐 15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프로 274처럼 274 조건 있잖아요. 3,600만 원이나 그 3,000이나 2,600 이런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F2R이나
아니면은 그 F299이나 F299는 또 그 배우자랑 같이 할때 1.5배가 필요하시잖아요. 그 F5 할 때도 2배 정도 필요하시는데 E7 폴서라면 혹시라도 그 고정된 그 소득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전에 몇 년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예. 계속 나왔었어요. 영주권 할 때 E7-4나 E9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느냐. 지금 그게 벌써 뭐 7, 8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출입국에서 그렇게 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E7-4에서 할 때도 지금 점수제 요건 또 F299 비자 변경할 때 F5 영주권 신청할 때 저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질의응답은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 다 아까 설명으로는 다 거의 다 응답해 줬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도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고 또 비자 정책이 바뀌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 가능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반드시 먼저 해놓을 것. 이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아마 좋은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더운 여름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물 많이 마시고 일도 적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알겠죠?